한서진은 시계 바늘이 밤 9시를 가리킬 때까지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장 출구 앞에서 서 있었다. 3번이나 연기된 귀국일, 4번째로 약속된 이날. 그녀는 단정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크림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손에 작은 꽃다발을 쥐고 있었다. 3년 만에 돌아오는 남편 강민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얼굴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한서진은 본능적으로 달려가려다 멈췄다. 강민재의 얼굴엔 미소도 반가움도 없었다. 정장 차림의 검은 서류 가방을 든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입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잘 지냈어? 한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는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열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그 속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이게 뭐야? 읽어보면 알아. 인감 도장 찍어. 이미 도장란만 비워놨어. 서진의 손에서 꽃다발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다. 장난이야. 농담이라도 너무 심하잖아. 민재야. 3년 동안 생각 많이 해봤어. 더는 너랑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그냥 넌 나랑 안 맞아. 시골 출신에 감성적이고 눈치도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다르다고. 너랑 있으면 숨 막혀. 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엔 혼란만 가득했다. 단 한 통의 경고도 없이, 단 하나의 싸움도 없이. 이게 어떻게 끝일 수 있을까? 우린 부부야. 내가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렇게 간단히 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자고. 더 질질 끌기 싫어.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봤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누가 봐도 내가 더 아까운 쪽이지 않냐? 순간 한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이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그는 그녀를 존중한 적이 없었다. 나랑 결혼한 게 후회돼? 응, 아주 많이. 그 한마디가 그녀 안의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녀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다. 바닥에 떨어진 꽃잎이 그녀의 발끝에 흩날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 것도 느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강민재는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 무릎 꿇으면 도장 대신 위자료 좀 더 얹어줄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야지.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천천히 무릎을 짚고 일어섰다.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그래, 민재야. 도장 찍을게. 그녀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명확하고 단단한 손글씨로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생각보다 쿨하네. 그래야 내가 끝이라고 느끼잖아. 그녀는 봉투를 민재의 가슴팍에 다시 밀어넣으며 말했다. 근데 하나만 기억해. 넌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내 인생에서 스스로 나간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대했던 걸 후회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서진은 돌아서서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한동안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결혼사진, 벽에 걸린 달력, 신혼 때 함께 고른 커튼. 모든 것이 그녀에게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철을 꺼냈다. 그 속엔 그녀가 대학 시절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들이 있었다. 그리고 병원 진료 기록지 한 장, 자궁 내막 출혈, 자연 유산. 3년 전 민재가 출장을 떠난 직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았고 혼자 병원에 갔고 스트레스로 인해 아이를 잃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 서진은 종이를 꺼내어 손으로 조심히 폈다. 아이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작고 희미한 형체. 이제는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한 존재.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약했어. 며칠 후 그녀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정리하면서 강민재의 인감등록증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밑에 부동산 명의 변경 서류 복사본이 함께 끼워져 있었다.
서류에는 분명히 그녀의 친정에서 상속받은 인천 청라지구의 작은 땅이 민재 단독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와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과거를 떠올렸다. 이건 가치도 없는 땅이야. 그냥 내 명의로 해두자. 정리하기 편하잖아. 그 당시 민재는 그렇게 말했고 그녀는 무심코 도장을 찍었다. 그 땅은 부모님이 유산처럼 남긴 작은 텃밭이었고 당시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최근 뉴스에서 청라지구가 복합상업지구로 재개발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지적도와 부동산 공시가격을 검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쓸모없다던 땅이 지금은 최소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서진은 오래도록 화면을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한서진은 그날 이후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울면 약해질 것 같았다. 약해지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우선 해야 할 일을 정리했다. 가장 먼저 청라지구의 땅 관련 서류를 법무사에게 의뢰했다. 자세한 감정평가와 법적 소유권 검토. 법무사는 놀란 듯 물었다. 이런 땅을 그냥 넘기셨다고요? 이건 지금 시세로 35억은 넘습니다. 그녀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이제는 알아야죠. 서진은 이 땅을 되찾기 위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가 방치해두었던 또 다른 것을 꺼냈다.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서진은 예전 노트북을 꺼내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20살 무렵부터 그려온 액세서리 디자인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다. 브로치, 이어링, 헤어핀, 반지. 모두 섬세하고 개성이 뚜렷했다. 그러나 결혼 후 민재는 그것들을 보며 비웃기 일쑤였다. 이게 뭐야? 애들 장난이야? 디자인은 아무나 하나. 그냥 취미로만 해. 집안일이나 신경 써. 그 말에 그녀는 파일을 닫고 펜을 놓고 자신을 버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다시 마우스를 잡았다. 디자인 하나하나를 다시 열어보고 수정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디자인들을 세상에 꺼내놓을 것이라고. 단 한 사람이라도 좋다. 내가 만든 것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몇 주 뒤 그녀는 홍대 앞에 작은 공방을 임대했다. 좁고 오래된 공간이었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조용했다. 그녀는 직접 페인트 칠을 하고 벽에 선반을 달고 창가에 커튼을 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다. SJ 아뜰리에. 서진의 머리 글자였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녀의 이름이 이제 간판이 되었다. 첫 제품은 브로치였다. 옛날에 그렸던 디자인을 기반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손으로 조각하고 색을 입히고 광을 냈다. 그녀는 SNS 계정을 만들고 제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다. 사진에는 따뜻한 햇살과 공방의 분위기,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담겨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고 댓글이 달렸다. 디자인이 너무 따뜻해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그녀는 깜짝 놀랐다. 정말 누군가가 이걸 좋아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첫 주문이 들어온 날, 그녀는 박스를 싸며 손이 떨렸다. 고객의 이름, 주소, 메시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쓴 손편지를 넣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SJ 아뜰리에 한서진 드림. 그 이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입소문을 타고 블로그에 소개되고 인플루언서들이 협업을 제안해왔다. 브로치가 이어링으로, 이어링이 팔찌와 반지로 확장되었다. 제품군이 늘어날수록 주문도 쏟아졌다. 그녀는 홍대 공방을 떠나 강남에 작은 쇼룸을 열었다. 직원도 2명 채용했다. 모두 여성, 경력 단절 상태였던 이들이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경력이 단절됐어요. 디자인 다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지 않았어요.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TV 뉴스를 보다가 멈췄다. 강민재 대표, 투자 손실로 본사 구조 조정. 해외 자금 이체 의혹, 세무조사 착수. 그는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도, 후회도 아닌, 단지 낯설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자유로워졌다는 걸. 며칠 후, 그녀는 변호사 유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법률 자문을 도와주던 인물로 조용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대표님, 청라 부지 소송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상속 기록과 당시 명의 변경 동의 절차가 불법 소지가 있어서 소유권 복구 가능성 높습니다. 그 땅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상업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세우기 좋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 땅에 제 이름을 새길래요. 대표님의 이름으로요? 아니요. 제 아이요. 그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다. 서진은 고요하게 웃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못했던 내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엄마가 이렇게 살아냈다고 말해주고 싶어서요. 그날 밤 그녀는 혼자 공방에 남아 마지막 브로치를 만들었다. 아주 작고 심플한 디자인. 그러나 그 안엔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한서진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처음 받아든 날을 잊지 못했다. SJ 아뜰리에 대표 한서진. 얇은 명함 한 장이었지만 그 안엔 그녀의 모든 제시작과 고통, 노력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홍대 공방에서 시작한 브랜드를 이제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확장했고 청라지구의 부지 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 그리고 며칠 전 변호사 유지훈은 하나의 통보서를 건넸다. 대표님, 강민재 측에서 이혼 당시 재산 분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민재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상 그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은 과거에 남긴 그녀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법정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강민재는 그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SJ 아뜰리에는 이혼 전 설립된 법인입니다. 따라서 강민재 씨 역시 그 재산의 일부를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변호사 유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이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강민재 측이 주장하는 재산 공동 형성에 대한 반론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는 판사에게 USB를 전달하고 화면에 자료를 띄웠다. 거기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이 땅은 아무 쓸모도 없어. 그냥 내 이름으로 돌려놔. 나중에 정리할 때 편하게 하자고. 너도 귀찮잖아. 목소리는 분명히 강민재였다. 청라지구의 땅을 본인 명의로 바꾸게 만든 당시의 음성 녹취. 그리고 이어진 화면엔 그의 회사 자금 내역이 이어졌다. 출장비로 위장된 유흥비, 여자 명의의 계좌로 흘러간 수천만 원의 송금 내역. 서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땅은 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당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그의 말에 속아 명의를 넘겼지만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이고 그에 대한 부당 취득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 회사는 그 땅을 다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환수하고 이혼 후 개인 자본으로 창립한 기업입니다. 강민재 씨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강민재의 얼굴엔 처음으로 당혹감이 비쳤다. 그는 변호사 쪽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이게 뭐야.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잖아.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서진은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흑백의 희미한 초음파 사진. 그리고 이것은 이혼 전
제가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했던 기록입니다. 그는 그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가 있던 3년의 공백 동안 저는 혼자서 그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판사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머물렀다. 서진은 흔들림 없이 눈을 맞췄다. 저는 이 자리에 복수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법원은 SJ 아뜰리에의 모든 소유권을 서진 단독으로 인정했고, 강민재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역시 부당 취득으로 인정되어 환수 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민재는 회사 자금 유용과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 민재는 그녀를 붙잡았다. 서진아, 잠깐만. 그녀는 멈춰 서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서둘러 그녀 앞에 섰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연민도,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 있었다. 그래, 우리 부부였지. 근데 넌 날 그저 꺼낼 수 있는 카드로만 생각했잖아. 내가 버린 게 아니야, 민재야. 너 스스로 내 인생에서 나간 거야. 그녀는 그를 지나쳐 천천히 걸어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과거와의 이별 같았다. 며칠 후, SJ 아뜰리에 본사 회의실. 서진은 투자자들과의 미팅을 마친 후 강남 쇼룸에 들렀다. 새로 채용된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커피를 나눴다. 그중 한 직원이 물었다. 대표님,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지셨어요? 그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담담할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요. 서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단단해진 게 아니라 그냥 더는 무너지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무너지면 그 다음엔 아무도 다시 일으켜주지 않으니까요. 그녀의 눈동자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건 복수의 눈빛도 슬픔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에 대한 신뢰와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이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서울 중심의 한 고층 빌딩에서는 비밀스러운 인수협상이 조용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제2 아뜰리에의 대표 서진은 계약서에 마지막 서명을 하며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었다. 법정에서 이긴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마지막으로 지탱하고 있던 회사를 정식으로 인수하기 위해 몇 달간 준비해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회사는 한때 민재가 서진에게 자랑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이 회의실에서 몇백억짜리 계약이 오가. 이 강남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냐. 이제 그 강남뷰는 서진의 이름으로 등기되었다. 회사를 인수하자마자 서진은 가장 먼저 회의실을 정리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을 내리고 민재의 이름이 새겨진 문패도 떼어냈다. 오래된 고급 가죽 의자도 모두 교체되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이 문패 어떻게 처리할까요? 서진은 그것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불태워. 이 자리는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남겨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전 임직원들과의 공식 인사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재의 회사였던 에이스 글로벌은 이제 SJ 글로벌로 이름이 바뀌었다. 서진은 직원들 앞에 섰다. 낯익은 얼굴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과거 민재 밑에서 그녀를 무시하던 관리자들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서진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제 경영 철학에 따라 새롭게 출발할 겁니다. 성과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구조로 바뀔 겁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것조차 담담히 받아들였다. 과거에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계속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선택의 기회입니다. 회의가 끝나자 몇 명은 사표를 제출했고 남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대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사무실 한 구석에서 민재가 발견되었다. 전 직원이었던 그는 지금은 무급 인턴처럼 이 회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자리도 없이 머물고 있는 존재였다. 그는 서진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여기까지 할 필요 있었어? 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어디까지가 필요한 선이고 어디까지가 너무한 선이지? 나 솔직히 여기까진 예상 못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날 무너뜨릴 줄은. 민재야, 내가 널 무너뜨린 게 아니야. 넌 스스로 무너진 거야. 난 단지 그 잔해를 치운 것뿐이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면 정식 절차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해. 시간이 흘러 SJ글로벌은 빠르게 변화했다. 새로운 경영 방식, 열린 조직 문화, 젊은 인재 영입, 그리고 결정적인 전략, SJ 아틀리에와의 콜라보 프로젝트. 한때 명품 수입에 집중하던 에이스 글로벌은 이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플랫폼으로 탈바꿈했다. 그 중심에는 서진의 비전과 감각이 있었다. 그녀는 직접 팀원들과 제품을 기획했고 디자인 회의에 참석했다. 브랜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단순 유통 전략은 철저히 배제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녀의 활약은 언론에도 주목받았다. 이혼녀에서 글로벌 CEO로 한서진의 기적 같은 제도약. 전 남편 회사 인수한 여성 대표 유리천장을 깨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하나의 방송 인터뷰만을 허락했다. 녹화 당일 아나운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제 가치를 스스로 의심했던 때요. 누군가가 날 하찮게 보더라도 내가 나를 하찮게 보면 끝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상처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버림받았지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회사 앞에는 꽃다발과 응원의 편지가 쏟아졌다. 많은 여성들이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님, 저도 다시 시작해볼게요. 당신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그 누구도 다시는 자기 가치를 잊지 않게. 어느 저녁, 회사 건물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초라한 차림, 깊게 눌러 쓴 모자. 그는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다. 서진아, 잠깐만,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지쳐있고, 무너져 있었고, 무엇보다도 변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름을 지운 자리는 다시 채워질 수 있어. 하지만 그 자리를 망가뜨린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 없어.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았다. 겨울의 초입, 바람은 차갑고 하늘은 높았다. 제2글로벌 본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과거의 그림자보다 훨씬 더 멀고 투명하게 느껴졌다. 한서진은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청라지구 부지에 새롭게 착공되는 복합문화센터의 기공식 날. 그 땅은 이제 그녀의 이름으로, 아니, 그녀가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없다. 그저 서류에 조용히 적힌 명칭 하나. JH 메모리얼 센터. Jonga Memorial Center. 서진이 혼자 지어본 이름. 그저 마음속으로만 불러본 그 이름. 그곳에는 예술작업 공간, 공방,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녀는 건축 모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세상에 남기지 못한 흔적을 내가 대신 남길게. 기공식이 끝난 날 밤. 서진은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찰나.
1층 로비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강민재였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축 늘어진 코트를 입고 죽으려 앉은 채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서진아, 잠깐만. 단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 서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 강민재는 없었다. 그가 자랑하던 정장도, 자신감도, 그 특유의 위압감도, 이제는 그저 지나간 시간에 붙잡힌 사람 하나일 뿐이었다. 할 말 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땐 정말 너를 몰랐던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은 나를 몰랐죠. 그리고 난 당신을 너무 알았어요.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이제 와서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너랑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을까? 그 말에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단 한 번만 기회 줄 수는 없어? 그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말했다.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증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는 당신을 지나쳤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당신 몫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부순 길이니까 스스로 다시 찾아야죠. 그녀는 돌아서려다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재 씨, 당신은 날 버렸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난 당신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지키기 위해 당신 없이 걷기로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로비를 나섰고 민재는 그녀의 뒷모습을 끝내 부르지 못했다. 며칠 후 서진은 직원들과 함께 새로운 컬렉션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제는 회복과 비상. 부서진 조각들을 이어붙인 듯한 디자인.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주얼리들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 중심에서 서진은 차분하고 따뜻하게 모두를 이끌었다. 한 신입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대표님, 이번 테마 너무 감동적이에요. 혹시 대표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건가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서진 적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부서졌다고 끝난 건 아니죠. 우린 다시 이어지고 다시 빛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난 밤, 그녀는 공방 창고 한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초음파 사진, 다 쓴 스케치북,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아직 팔지 않은 브로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브로치는 그녀가 처음 만든 시제품이었다. 조금 삐뚤고 어설펐지만 그녀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증거였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처음엔 당신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내가 날 버리고 있었던 거더라.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나는 나를 붙들고 살아갈 거야. 그녀는 그 브로치를 다시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불을 끄고 천천히 공방을 나섰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맑았다. 한 발짝, 한 발짝. 그녀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걷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대신해 살아주지 않을 삶. 그러니 끝까지 그녀답게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했다.